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걸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 60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황금 창살에 갇힌 죄수라고 부릅니다. 집값은 20억인데 그 집을 깎아서 쌀을 사 먹을 순 없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황금 창살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지금 당장 20억 원짜리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당연히 부자라고 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20억이라는 자산은 상위 몇 % 안에 드는 엄청난 거액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막상 60살이 넘어 은퇴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걸 고민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6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홍이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산 격차가 단군 이래 최대로 벌어지는 잔인한 계급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노년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는 걸까요? 왜 누구는 은퇴 후에 크루즈 여행을 다니는데 누구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60대 자산 격차의 3가지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황금 창살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 강남이나 마포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달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주변 사람들은 김 씨를 보고 야, 너는 아파트값만 20억이 넘는데 노후 걱정 없겠다 라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갑을 넘긴 김 씨의 통장 잔고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500만 원이 차이 안 됩니다. 아니, 20억 자산가가 왜 통장에 돈이 없냐고요? 바로 여기서 K부동산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있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 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 집을 깎아서 쌀을 사 먹을 순 없겠다는 겁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나가고 아파트 관리비는 치솟는데 정작 손에 쥐는 현금은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인 상황.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황금 창살에 갇힌 죄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황금 창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60대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첫 번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이름의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착한 부모가 빈곤층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말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주식? 아닙니다.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요즘 자녀들 취업 늦어지죠. 결혼할 때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새끼 고생하는 꼴 못 봅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퇴직금 털어주고 심지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녀 결혼 자금이며 전셋값을 대줍니다. 자, 여기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30년 넘게 일해서 번 돈을 자녀에게 올인하는 순간 그 부모의 노후는 운 좋으면 자녀의 효도, 운 나쁘면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도박판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겨우 자기 코가 석자인데 부모 노후까지 챙길 여력이 없거든요. 결국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던 부모들은 60대 중반이 넘어 몸은 아프고 수입은 끊겼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노후를 자녀에게 다 줘버렸구나. 이게 바로 60대 자산 격차를 만드는 가장 거대한 첫 번째 균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만 들어도 소름 돋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건 좀 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현금 흐름의 단절과 복리의 마법이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60대가 되어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상가 임대료든 배당금이든 아니면 연금이든 말이죠. 이분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내 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60대 이후의 시간은 내 돈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생활비,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영원에 수렴합니다. 이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집니다. 10억 자산가와 20억 자산가의 차이가 아니라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과 매달 300만 원을 까먹는 사람의 격차는 불과 5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거든요.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었던 차이가 순식간에 태평양 같은 바다로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수명 리스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60세면 환갑잔치하고 오래 사셨다고 축하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수 없으면 까지 산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60세에 은퇴해도 앞으로 살 날이 40년, 50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정도까지만 살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20년치의 생활비가 비어버리는 셈이죠. 이 공포의 20년이 바로 60대부터 시작되는 자산 격차의 핵심입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100세 시대는 축복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연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의료비라는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땐 병원비 몇만 원이 우습지만 노년의 병원비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큰 병 한 번 걸리면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현금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빈곤층으로의 추락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말 꼭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로 정보와 금융 문해력의 격차입니다. 60대 부자들은 돈을 굴리는 법을 압니다.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증여는 언제 해야 유리한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산 격차의 하단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일만 하느라 금융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불안한 마음에 한탕을 노리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여기 투자하면 매달 수익 10% 보장한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홀랑 날려버리는 분들이 매년 수만 명에 달합니다. 60대에게 실패는 곧 끝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60대에게는 그럴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사기 한번 당하는 순간 그분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산 격차는 여기서 한 번 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60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세 가지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황금 창살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60대에 접어든 분도 계실 테고 곧 60대를 맞이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자산 격차의 늪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60대 자산 격차의 비극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체면입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굶고 있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괴물일 뿐입니다. 과감하게 집 규모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까봐 못 팔겠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뒤에 집값이 100억이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살아서 따뜻한 밥 한 끼 편하게 먹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겠다는 욕심이 결국 자식에게 가난한 부모라는 짐을 지우는 꼴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지원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부모의 노후 자금을 헐어서 자녀를 돕는 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침몰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착한 부모의 길입니다. 자녀에게 줄 돈으로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연금을 부으세요. 내가 바로 서야 자녀도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도 작은 일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단순히 돈 몇 푼을 버는 의미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버는 돈이 있다면 그 가치는 젊었을 때 벌던 수천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 돈이 내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자산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스템의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까지 이 파도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60대라는 바다에 뛰어드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불편한 진실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을 챙긴다면 여러분의 60대는 비극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걸 고민한다고요. 황금 창살에 갇힌 죄수의 비극이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60대 자산 격차의 진짜 이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에서 옵니다. 자산에 묶여 살 것인가? 자산을 부리며 살 것인가? 자녀에게 올인할 것인가? 나를 위해 투자할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가 60세 이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오늘부터 당장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은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황금 창살에 갇힌 죄수가 아닌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풍요롭고 당당한 60대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